별의 표면 온도 나온다 이거지. 그치? 결국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온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광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게 안 좋은 문자가 자꾸 들어와서 끊긴다. 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얘기할 거거든. 그럼 결국 이 온도하고 광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별의 크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표면 온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흑체라는 게 나와, 흑체. 자, 흑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흑체 복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구도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지 않니? 근데 지구는 이제 대기가 있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 중에 한 70%밖에는 흡수를 못 해. 그러니까 흑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100% 흡수하는 가상의 물체를, 흑체라고 부른다, 이거. 그럼 이제 걔네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또 반대로 그걸 방출을 하겠지? 그럼 그 흑체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 복사 에너지, 그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흑체의 어떤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달라지더라 이거지. 달라지더라. 그 온도하고 파장하고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지? 온도하고 파장하고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따져보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그 에너지 세기, 복사 에너지의 세기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장이라고 해보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000켈빈부터 나와 있으니까 어떤 흑체가 있는데 이 흑체의 표면 온도가 약 한 3000켈빈 정도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걔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따져본 거다. 이제 물론 얘가 한 종류의 파장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렇게 나오지 지금 요렇게. 그래서 표면 온도가 3000켈빈짜리인 흑체가 만약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면 파장이 한 요 정도 되는 그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 세기가 가장 세더라 이거지. 물론 그거보다 파장이 좀 더 긴 것도 나오고 짧은 것도 나오긴 한다만 요 정도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표면 온도가 4000켈빈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얘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뭐 얘도 뭐 짧은 것도 방출하고 긴 것도 방출할 텐데 얘가 주로 방출하는 그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그 복사 에너지 파장을 또 따져봤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만 지금 거기 보면 그래프 나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면 온도가 4000켈빈짜리는 3000켈빈짜리에 비해서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그 파장을 따져봤더니 조금 짧아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지금 나와 있지만 표면 온도가 어떨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파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더라 이거. 짧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태양은 표면 온도가 한 6000켈빈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면 온도가 한 6000켈빈 정도 되는 흑체가 만약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 3000, 4000, 5000, 6000으로 갈수록 그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파장이 점점 짧아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니까 태양에서 주로 오는 요 영역대, 요 파장 영역대가 주로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거야.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가시광선명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흑체라고 하는 녀석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표면 온도가 우리 표면 온도를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장을 람다라고 이제 기호를 쓴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은 점점 그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파장은 점점 짧아지더라 이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빈의 변이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빈의 변이 법칙. 요거. 빈의 변이 법칙.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에너지 세기가 가장 센 람다 맥스는 결국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그지?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걸 등호로 바꾸려면 자, 파장은 단위가 길이의 단위를 쓸 거고 온도는 켈빈이라는 단위 쓰니까 등호를 쓰려면 이제 그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수가 하나 붙는 거야. 상수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A라는 상수 하나 이렇게 딱 붙인 거다. 아무튼 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건 요거다. 흑체가 어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흑체 표면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그럼 이 흑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흑체 표면 온도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별들은 거의 흑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별은 그냥 흑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럼 결론은 그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 다를 텐데 그럼 그 별들이 이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걔네가 우주로 방출하는 그 복사 에너지의 에너지 세기가 제일 센 파장이 똑같이 이 관계더라 이거지.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그 파장이 점점 짧아지더라 이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뭐 우리 빛을 이제 파장에 따라서 뭐 가시광선도 이렇게 되잖아. 자, 가시광선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면 여기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들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빨간색부터 뭐 보라색까지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파장이 짧아지는 거거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지. 그지? 길어지지. 그래서 이제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애는 우리가 자외선. 자외선보다 더 짧은 애들은 X선. 더 짧은 애는 감마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더 긴 애는 적외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 더 긴 놈. 그 다음에 더 긴 놈 전파 뭐 이런 식으로 파장에 따라 쭉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별에서 어떤 별빛이 와. 그럼 그 내가 내 눈에 별이 보인다는 얘기는 별마다 표면 온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시광선 영역이 가장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표면 온도가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애가 많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걔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짧아지니까 주로 이쪽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파장이 짧은 즉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우리가 봤을 때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파장이 짧은 파장이 주로 오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좀 긴 애가 주로 오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이 긴 빨간색 영역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이제 우리 눈에 또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하고 이제 파장과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표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는 파란색, 표면 온도가 아주 낮은 애는 빨간색, 뭐 그 중간쯤 되는 애는 그 중간에 뭐 한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그 색깔 나타나 있지?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그지?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
별의 색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애는 우리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그죠? 청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표면 온도가 좀 낮은 애는 파란색하고 흰색이 섞여서, 그죠? 약간 청백색, 이렇게 청백색.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표면 온도가 조금 낮은 애는 그냥 흰색, 흰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또 조금 표면 온도가 좀 낮은 애는 흰색하고 노란색이 이제 합쳐진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노란색. 흰색하고 노란색이 합쳐진 약간 이제 황백색? 이렇게 황백색.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표면 온도가 이제 낮은 애는 우리 눈에 이제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애는 우리 눈에 주황색, 주황색이 없으니까 이걸 표시할게. 주황색. 주황색. 색깔이 좀 구분은 안 되는데, 여기 주황색 이렇게 할까? 이렇게? 빨강하고 노랑 섞여 이렇게 주황색.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가장 낮은 애는 이제 무슨 색으로 보여? 온도가 가장 낮은 애는? 화면 보이니? 온도가 가장 낮은 애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길거나 짧거나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7가지 색깔 좀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다운받았을 때 사진이 없다고. 야, 너 PDF를 받아보라니까? 그거 선생님 다시 올려놨어, 정훈아. PDF로. 그 아마 한글 파일이 돼 있을 때 네가 다운받으려고 한 거야. 지금 다시 들어가면 PDF도 사진이 없다고? 그럴 리가? 그래? 정민이 너도 그러니? 자,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걔네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달라지면서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색깔도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꼭 2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 보이는 색깔이 다르니까 요 흰색, 요 녀석. 흰색으로 보이는 별은 표면 온도가 대략 10,000켈빈 정도 됩니다. 10,000켈빈. 요거 일단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은 표면 온도가 한 6,000켈빈 정도 된다 그랬잖아? 태양은 지금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별은 대략 태양하고 비슷한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 된다. 요 2개는 꼭 기억을 좀 해두자 이 말이에요. 요 2개는 10,000켈빈, 6,000켈빈.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색깔 가지고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노란색으로 보여? 그럼 걔 표면 온도 한 6,000켈빈 정도 된다 이거지. 흰색으로 보여? 10,000켈빈 정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색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색지수라는 게 나와. 색지수. 자, 색지수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색지수와 표면 온도 그래서 나오지?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 자, 그래서 이제 색지수라는 게 또 뭔지를 알아야 돼. 색지수. 색지수가 뭐냐? 자, 색지수라는 거 알려면은 2가지가 있어. 사진 등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이라는 거 2가지가 있거든. 자, 사진 등급은 우리가 기호로 MP라고 쓰죠. MP.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은 MV 뭐 이렇게. 그럼 사진 등급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별을 사진으로 찍은 거야. 사진으로 찍어서 그 별의 밝기를 등급을 매긴 거야.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은 별의 밝기를 등급 매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안시 등급은 안시, 실제로 내가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 별의 밝기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뭐 겉보기 등급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진기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센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사진기는 파란색에 민감해요. 파란색에. 그러니까 파란색이 만약에 사진기를 많이 들어오면 그 별이 밝게 찍혀.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은 말이야, 안시 등급은 노란색에 되게 민감하다 이렇게 보면 돼. 노란색. 그러니까는 이제 노란색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눈에 밝게, 그러니까 우리 눈은 이제 노란색을 많이 인식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가시광선에도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 등급은 사진기 안에 파란색이 많이 들어와. 그럼 그거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건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뭐 사진 등급이 됐건 안시 등급이 됐건 등급은 무조건 밝을수록 숫자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 등급은 파란색이 사진기를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진 등급이 되게 작게 나타나는 거지. 왜냐면 파란색이 많이 들어왔다 밝다는 얘기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은 숫자 작아진다고. 그러면 파란색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 등급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노란색에 민감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노란색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기 때문에 노란색이 많이 들어오면 또 안시 등급은 노란색이 많이 들어올수록 작은 거야. 노란색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애가 비교적 표면 온도가 낮은 쪽에 속하는 별들에 대해서는 노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있어, 높은 별. 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가시광선이 이게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파란색이 제일 많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파란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진 등급은 되게 낮은 값이 나타나. 낮은 값이. 그 다음에 대신에 파란색은 많이 오고 노란색은 좀 적게 온단 말이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그러니까 노란색이 많이 올수록 안시 등급이라는 게 낮은 거라 그랬는데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노란색이 좀밖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면은 이제 보라색 계열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 세기를 따져보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파란색은 되게 많이 오는데 노란색은 되게 적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파란색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진 등급은 낮게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은 적게 오니까 안시 등급은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자 이거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그래서 가시광선에서도 파란색 계열이 많이 온다. 그래서 걔네들에서 각각의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따져보면 사진 등급은 낮게 나타나고 안시 등급은 높게 나타난다. 왜냐면 안시 등급은 무조건 노란색이 많이 와야 등급이 낮은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표면 온도가 좀 낮은 별이야.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 온도가 낮은 파장이 긴 애가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세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가장 많이 오고 파란색은 오히려 되게 조금밖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파란색은 조금밖에 안 오니까 사진 등급은 되게 그 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노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시 등급은 낮게 나타나는 거야. 낮게. 그러면 자, 색지수라는 게 뭐냐? 색지수라는 게 뭐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야.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가 색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게 색지수다. 그러면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그 색지수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 사진 등급은 값이 작고 안시 등급은 값이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사진 등급 값은 크고 안시 등급 값은 작으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지수만 보고도 아 얘가 표면 온도가 높은 애구나 낮은 애구나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여기 별 그 표면 온도에 따라 요 색깔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애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걸 외우라 그랬잖아. 자, 참고로 이 색지수가 0이 나오는 애가 있거든. 색지수가 0이 나오는 별이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별이야. 표면 온도가 약 10,000켈빈 정도 되는 애는 이 색지수라는 걸 따져보면 0이 나온대. 그러니까 만약에 색지수가 0보다 작다? 그럼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는 높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색지수가 0보다 크다? 그럼 10,000켈빈보다는 표면 온도가 낮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색지수가 흰색인 별이 색지수가 0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 아까 이 그렸다 지운 그림하고 비슷한 게 거기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U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 뭐 이렇게 나오지. 자, U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U는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블루,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필터 말 그대로 자외선을 받아들이는 필터, 파란색을 받아들이는 필터, 노란색을 받아들이는 필터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자, 별의 등급과 색을 뭐 측정하기 위해서 UVB 필터가 사용되며 보통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가로축이 파장이야. 그래서 파장으로 따졌을 때 자외선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U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V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방금 여기 그렸다 지웠는데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파장이 짧은 게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 세기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U 말고 그냥 B만 일단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 높은 별이야 얘가. 높은 별이다. 그럼 거기서 오는 빛은 파란색 계열의 빛이 이 면적만큼 들어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노란색 계열의 빛은 요 면적만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방금 얘기했던 사진 등급은 낮게 나타나는 거고, 노란색 계열의 빛은 상대적으로 파란색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그 노란색을 가지고 안시 등급을 따지면 이 양이 적으니까 이 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인 거야. 반면에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거든. 그럼 걔는 노란색 계열의 빛이 파란색 계열 빛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B 필터하고 V 필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B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사진 등급이 낮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B가 사진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V가 안시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 색지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는 B 빼기 V. 왜냐면 B가 사진 등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 값이 작은 거고, 노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시 등급이 큰 거니까. 그래서 얘가 색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B 빼기 V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요 면적만큼의 그 빛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 넓다. 그러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등급이 낮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B는 사진 등급을 생각하시면 되고,
V는 노란색 계열. 그래서 안시 등급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파란색 면적이 노란색 면적보다 많다 그러면 사진 등급이 더 작은 거고 안시 등급이 더 큰 거고. 요렇게. 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값이죠. 요 색지수. 요게 B-V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어떤 애보다? 만 켈빈보다 높은 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B-V 값이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만 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의 색깔 가지고도 표면 온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색지수라는 걸 가지고도 표면 온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는 내용이긴 하다만 스펙트럼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번에는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그래서 나오죠. 분광형과 표면 온도. 분광형과 표면 온도.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분광 관측 이렇게 돼 있잖아. 분광이 뭐야? 빛을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분광 관측이다 그러면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을 내가 관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프리즘이나 분광기 같은 걸 통과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이 나눠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게 분광 관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광 관측. 그래서 거기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그 별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별의 온도라든가 혹은 그 별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그걸 우리가 분광 관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야. 스펙트럼. 그죠?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건데 우리 알다시피 스펙트럼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지. 서울에서 요즘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그래서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서울 벗어나서 외곽으로 막 나가다 보면 하늘에 무지개 떠 있는 거 볼 수 있거든? 그럼 그 하늘에 왜 무지개 보이냐? 공기중에 물방울이 좀 남아있는 거야. 비가 온 직후에. 그럼 그 물방울들에 의해서 이제 그 햇빛이 나눠진 거야. 분광이 되면서 연속적인 색깔 띠가 나타나는 게 무지개죠.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내가 어떤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라는 기계에다 통과시켜서 그 빛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파장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 있다. 걔네들이 쭉 연속적으로 나뉘어져서 나타나는 거. 소위 말하는 무지개 색깔 띠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지? 무지개 색깔의 띠로 연속적인 띠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냥 무지개 색깔 나타나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야? 선 스펙트럼이죠.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그지? 자, 선 스펙트럼도 우리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냐면,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그지?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얘는 선 스펙트럼이 일단 특히 이제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자면, 무지개색 바탕에, 자,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띠가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색 바탕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지.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이제 무지개 색깔 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뭐 빨주,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쭉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초록색이 또 있어. 빨주, 노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지개 색깔들이 쭉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잖아. 내가 일부 지금 빨강, 노랑, 초록, 파랑만 그렸다만. 그럼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쭉 나타나는 건 아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랬고, 그 무지개 색깔 띠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들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그리긴 그렇다만, 그지? 그러면 무지개 색깔 띠가 나타났을 때 여기가 이제 빨간색부터 뭐 파란색까지 같은 가시광선에서도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초록색에 비해서 파장이 짧아낸 거잖아. 그럼 그 사이사이 왜? 그럼 요게 검은색 선이 나타난 요 자리에 해당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파장이 못 온 거야. 지구에 못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빛은 못 왔기 때문에 거기가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왜 못 왔냐?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은. 자, 별이 있어. 여기 이제 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그럼 이제 별에서 별빛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니네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뭐가 있지? 대기가 있어, 대기가. 그지? 태양에 대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기가 있어. 그지? 대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별이라 해도 되고 태양이라 해도 돼. 태양도 나타나거든,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를 프라우노포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그 별에서 나온 별빛이 이 기체, 대기성분 기체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니? 걔네들이 그 빛의 일부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흡수한 빛은 지구에 못 오는 거지. 그게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지구에 왔으니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가 흡수한 것만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지. 다만 이런 거 있다 이거지. 이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표면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네가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가 다른 거잖아. 그러면 사실 별마다 구성 성분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게 물론 수소하고 헬륨이겠지. 뭐 수소도 있고 뭐 헬륨도 있고 일부 무거운 원소들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그 별에서 나오는 별빛을 흡수해서 이 원자들 이온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온이. 근데 자, 수소 그 다음에 뭐 헬륨 마그네슘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 예를 들어 수소 생각하면 원자 핵이 이렇게 하나가, 그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돈다고 하면은 이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거거든. 전자를 떼어내려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껍질이 쭉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껍질로 얘기하자면 여기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수소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전자를 떼어낼 때는 원자과 전자를 떼어낸단 말이야, 보통. 그럼 마그네슘이라고 해보자. 마그네슘은 얘가 원자 번호가 12번이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를 떼어낼 때, 얘를 떼어내면 이온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려면 요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수소가 이온이 되려면 이만큼을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게다가 헬륨은 또 심지어 전자가 두 개 있는데 매우 안정한 애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해. 자,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거를.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지. 즉 얘가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얘나 얘는 이온이 못 돼. 그럼 얘 정도만 이온이 될 수 있고, 그럼 얘가 흡수한 파장의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지. 반면에
온도가 좀 높은 애들은 어때? 에너지가 굉장히 세니까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도 충분히 이온이 될 수 있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서 별의 대기 성분은 비슷하지만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별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온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거야. 그래서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 이해했다면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뭐 세기, 뭐 개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같은 대기 성분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어도 어떤 애가 이온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색이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제 3페이지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방출 스펙트럼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흡수 스펙트럼은 이 기체가 저온인 거 저온. 그래서 어떤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자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가 흡수한 파장이 도달하지 않아서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다. 반면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별빛의 일부를 이 기체가 흡수하다 보면 얘가 온도가 점점점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은 빛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하고는 약간 반대거든. 그래서 얘는 검은색 배경에,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야. 밝은색 선. 너희 야 무슨 7시 39분 이제 왔어? 선생님 실컷 설명했는데? 정훈이? 자 아무튼 일단 봐. 그래서 3페이지 그 위에 보면 그 그림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요런 차이다.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별빛이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그 저온의 기체가 별빛을 흡수하다 보면 온도가 높아져서 얘네가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거의 그림에 나와 있지만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 그러니까 왜 방출하냐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별빛이 통과하면 여기 있는 원자들 뭐 얘가 됐건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 반대로 그럼 또 걔네들이 이만큼 또 방출하거든 에너지를.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방출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 의한 방출 스펙트럼이면 검은색 바탕에 같은 자리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는 것 뿐이야. 요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흡수와 방출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다시 되돌아오면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나 개수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3페이지지,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보면 이제 분광형에 따른 흡수. 그래서 이제 요거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또 구분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형이라고 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분광형에 따른 그 중간에 분광형 뭐 그냥 분광형 별의 분광형 뭐 이렇게 써볼까? 별의 분광. 그래서 요거 7가지 있었잖아. O형, B형, A형, K형, M형, 아 미안해 잘못 썼다. F형이지? F형, G형, K형, M형 요렇게 구분을 했대. 이렇게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비슷한 애들은 흡수선이 비슷하게 나타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7가지로. 그지? 7가지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는 애는 흰색으로 보이고, 그지? 걔는 색지수가 0이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A형이야. 분광형. 그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는 애들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그 스펙트럼형을 A형이라고 불러. 여기 한 10,000켈빈 정도 되는 거야. 10,000켈빈. 그 다음에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태양 정도 되는 표면 온도를 갖는 별에서 나오는 별빛을 관찰할 때 나오는 스펙트럼은 G형이라고 불러. 이거 한 6,000켈빈 정도 되는 애들에게서는 스펙트럼형이 G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이게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각 분광형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얘네들은 또 각각 0에서부터 7까지 0에서부터 7까지 구분한다는 얘기죠. 0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그래서 0일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더 높은 애인 거지. 더 높은 애인 거야. 그래서 태양은 스펙트럼형으로 따졌을 때 G형 정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같은 G형이라도 이제 그 또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 숫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그래서 태양은 G2다 이렇게 보면 G2. 스펙트럼형으로는 G형인 거고, G형에서도 표면 온도가 조금 높은 축에 속하는 거지. 2니까. 이제 0부터 7까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운 거고, 같은 스펙트럼형에서도 온도가 낮을수록 7에 가까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은 G2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이 얘네들 각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색이 계속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A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만 하나 그리자면, 여기 A형이죠, A형? 여기 A형. A 뭐 제로라고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A형의 경우에는 어떤 원소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많이 나타나나 봤더니,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수소.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요 정도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표면 온도가 지금 낮은 놈으로 갈수록 그지? 뭐 여기 M형, K형, O형, 뭐 이렇게 F형 쭉 있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적자면 K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K0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칼슘이라는 녀석에 그지? 흡수선이 가장 또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지? B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헬륨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세게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 나와 있지. 그래서 그 그래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자. 분광형이 A형인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는 애들에게서는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세게 나타난다. 그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칼슘 있고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뭐 철, 뭐 이런 애들, 산화 타이타늄 이런 거 있잖아. 온도가 낮은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 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운 원소들에 의한 흡수선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수소나 헬륨까지도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나 헬륨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7가지 분광형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요거 지우고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쓰자면, 요거는 우리 책에 있으니까, 교재 프린트에 있으니까,
아까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색깔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거 지금 딱 7개고 걔도 7개였거든. 그래서 보면은 O형은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애고, B형은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청백색,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형은 흰색. 그지? 그 다음에 F형은 흰색과 노란색이 섞인, 그지? 황백색. 그 다음에 G형, 태양과 같은 G형은 노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M형은 알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K형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주황색. 이렇게. 그지?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주황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청백, 그 다음에 얘는 흰색, 그 다음에 얘는 황백, 그 다음에 얘는 황색, 그지? 노란색이죠, 황색.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얘는 주황색, 이렇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특히 A형인 애들, 얘네들은 표면 온도 1000켈빈, 그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색지수는 0, 0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태양 스펙트럼형으로 G형, G형에서도 G2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G2, G2다. 표면 온도 6000켈빈 정도 되는 거고, 우리 태양을 뭐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노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적어도 니네 문제 풀 때는 태양이 노란색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3페이지까지 여기서 아까 그거 잘못했다. 야. 분광이 0부터 7이 아니라 0부터 9까지, 그지?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또 세분화한다라는 거. 0부터 7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넘기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오지. 자, 분광형 OBA, FG, KM 쭉 해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별빛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모습 옆에 지금 그림 쭉 나와 있지. 그래서 보면 O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선하고 헬륨선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B형은 탄소, 헬륨, 그지? 그 다음에 A는 철이나 칼슘. 아까 뭐 수소선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소선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걔 중에서. 근데 A형에서는 철이나 칼슘과 같은 흡수선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는 뭐 소듐, 그지? 소듐이 뭐냐면 나트륨이야, 나트륨. 소듐이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뭐 철과 같은 흡수선도 나타난다는 얘기고, G형에서는 이제 산소 흡수선도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M형에 가면은 산화타이타늄 같은 또 무거운 원소, 산화물 흡수선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표면온도 쭉 써져 있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지? 일단 얘는 필수적으로 10,000켈빈 정도, 그지? 정확하게는 7,500에서 만이라고 돼 있지, 그지? 7,000, 그러니까 그 7,000, A형인데 7,500인 애는 이제 뭐 A9가 될 거고, A형인데 한 10,000켈빈 정도 되는 A0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0켈빈이다 그러면 A0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 다음에 G형도 보면 지금 어때?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거거든. 5,000에서 6,000.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니까 5,000켈빈 정도면 G형에서도 이제 뭐야 9에 가까운 거고, 6,000켈빈이면 또 0에 가까운 거. 근데 어쨌든 6,000이면 G2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대략적인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색깔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밑에다 추가로 써주자면 색지수. 그래서 A형인 별은 0. 맞지? 그거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마이너스 값 나타난다 그랬고, 이거보다 온도가 낮은 애들은 플러스 값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광도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합시다. 광도.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금 54분이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합시다. 10분 정도.